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강성문 재난상조위원장님하고 민경창 우리 사장님 모시고 대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상조위원회 강성문 위원장입니다. 저는 재난상조위원회 고문을 맡고 있는 민경창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설입니다. 오늘 우리 재난상조회 강성문 위원장님하고 민경창 고문님 모시고 오늘 또 한번 대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 위원장님, 예. 이번에 코로나 시점에 네. 그래도 다 24시간 봉쇄하고 하는데 하루도 집에 붙어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됩니까? 사실 저는 통행증 없이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저는요 사실은 이 강성문 위원장님 별로 이렇게 보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껄핏하면 코로나 환자 만나고 껄핏하면 F1이라고 하고 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안 그래요, 민 네, 회장님?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또 워낙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이번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좀 있었죠. 예. 네, 뭐 크게 제가 그냥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예. 한 분이 지방에서 오셔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강 위원장님한테 연락을 하셨다면서. 예.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이제 그분은 이제 여기 사는 구민이신데, 이제 지방에 이제 처갓집에 내려가 있다가 네네. 잠깐 볼일보러 올라왔다가 이제 호텔에서 격리된 거죠. 아, 베트남 호텔. 네, 베트남 호텔에.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연락 받고 이제 우리 재난상조 위원 중에 이제 그분하고 이제 선후배로 지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그분 연락 받고 저 이제 한인의 저기 심일용 상인 고문. 예, 상인고문님한테 구호 요청 해가지고 그거 물품 받아서 갖다 드는 저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아, 아는 네, 사람이. 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왜냐면 몸무게가 한 20kg 정도 빠졌던 것 같아요. 한 며칠 굶은? 한 20일 정도 굶었다는 20일이요? 사람이 20일 굶고 살 수가 있나? 저는 맨 처음에 그분인지 몰랐었거든요. 아, 그 정도로 못 알아볼 정도로? 근데 네네. 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으면 빨리빨리 요청을 하든가 어떤 부분을 해가지고 먹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소위 말하는 이제 배달은 우리 강 위원장님이 하셨고, 예, 예. 주기는 심일용 상인고문 한인에서 주문 물품 전해줘가지고, 예,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지인들이 도와줬겠네. 예, 예. 그죠? 그래서 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은 그렇게 했고, 그거 말고 또 한 분 또 토덕인가? 네. 그분 얘기도 좀 해주세요. 아, 이제 그분이 이제 개인 사업 하셨던 분인데, 예. 이제 좀 힘들어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끼리 동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베트남 이제 여자분에서 투자를 하셨는데, 이제 한국 지인분 여자분이 이제 대표자시고, 얼마인지는 확실히 모르는데 돈은 액수는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같은 파트너분이 한국에 나가면서 공항에서 당신은 이제 여기 세금 때문에 못 나갈 거다 정리를 해고 나오라 하니까 이제 이분이 투석에 있는 미니 호텔에서 겁먹어가지고 한 2달째 못 나간 거예요. 순진하네. 밥은 어떻게 먹었대요? 밥도 거의 못 먹고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제 연락처를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오늘 여행사에 알려준다 했는데 일본에 있는 어느 여행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또 이제 한국에 나가시는까지 도와드렸죠. 나갔어요? 네, 나갔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참 파트너 잘 만나야 돼요, 그죠?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문제들 베트남에 와가지고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는데 네. 참 우리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진짜 생으로 혼자서 베트남 사람들만 있는 데서 갇혀가지고 거의 2달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참 하여튼 어쨌든 간에 집에서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 껄핏하면 나도 얘기 들어보니까 모르고 갔는데 코로나 환자
환자였다. 네. 뭐 장례가 났다 그래서 가셨는데 코로나 환자였다면서요. 저는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때는 코로나인지 몰랐었죠. 모르고 갔죠. 네. 예. 근데 내가 안 만나려고 그랬어 사실은. 이 양반 네. 피곤해. 근데 이제 이제 나중에 그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 확진이 되셔가지고 양성 주셔가지고 장례는 다 치렀는데 꼭 이제 저는 이제 그 장례업체에 굉장히 지금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진단키트 예, 25개들이 예. 그래서 하나 사가지고 그 장례업체에 저희가 재난상주위원회에서 기증했어요. 예. 왜 이러냐면 꼭 그때 그건 아니지만 그 이후로 그 직원 42명 있는 그 장례업체가 봉쇄됐어요. 아이고 하여튼 뭐 42명 중에 확진자가 예. 맨 처음에 6명이가 나오고 근데 저랑 같이 그 시신 수습회를 갔을 때 그 2명이거든요. 네네. 그 친구들이 그 안에 들어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이제 그 친구들 때문에 그렇지 않나. 예. 이제 그 기사에서는 뭐 저한테 신경 쓰지 말라 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 봉쇄돼가지고 저도 사실 그런데 갑자기 저도 뭐 폭탄을 안고 가는 거라.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네. 한번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방호복 입고 뭐 이렇게 저 장례 차에 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진짜 조심해라. 어떡하려고 그러냐. 어? 도대체 집안 식구들 꽤 많잖아요. 거기 동생 가족도 와 있고. 동생 가족들도 시골에서 올라가지고 4명이 지금 5달째 못 가고 있습니다. 못 가고 있고 네. 못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집에서 이거 뭐야 이거 무슨 검사 이거? 자가진단. 자가진단 해요? 3일에 한 번씩 합니다. 네. 참 이거 살아남습니까 이게? 어찌 됐든 간에 뭐 우리 서로 거의 매일매일 이렇게 전화를 주고받고 하는 사이들이니까. 근데 그렇게 하루도 가만히 있지 않았지만 단 하루도 자기 개인 일보로 다닌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다들 요청들 하시고 다들 와달라 뭐 가져다 달라 또 그 사이에도 또 돌아가신 분들 또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또 우리 그 강선무 위원장님하고 그 중간에 또 여기에서 그 교민사에 또 제일 또 큰어른이신 분이 또 돌아가셔서 또 같이 가서 그 일도 보고 했지만 뭐 그 차 중에도 그러니까 뭐 기다렸다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건 알 수가 일 없는 자체가 거죠. 예. 뭐 잠시도 쉴 수 없도록 우리 강선무 위원장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위험한 어떤 그런 속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들이 다 내몰다시피 했던 어떤 그런 상황들인데 뭐 전혀 움직이질 못하는데 그나마 강 위원장님이 그 공안들도 알고 또 약간 무대뽀예요.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많이 알려져 무대뽀 있어서 아니에요? 네, 무대포 맞습니다. 예. 저 지난번에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생기고 지난번에 우리 현재 우리 교민들 중에서 5분 네. 돌아가셨는데 그 유고를 다 수습을 맞죠. 하셨고 네. 하셨는데 그럼 서류 있잖아요. 서류. 네. 그런 이제 그 유고를 나가고 뭐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또 이런 부분 할 때 영사관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서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사망하시면 영사관에서 먼저 네. 이제 사건과 그 영사님들이 이제 공문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제 외무국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사망 관련 공문들이 각 기관에 가거든요. 네네. 이제 그걸 이제 그 당시에 저희 이제 공증사무소가 전부 문 닫았어요. 저희 진짜 봉충 작전 했습니다. 영사관에서도 번역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그 5분 모두 다 한국에 다 가셨죠. 왜냐면 그 유해들이 그런 영사관에서 협조 안 해주고 했으면 지금까지 못 가셨죠. 왜냐면 어디든 맞죠. 뭐 공증된 서류가 있어야 네. 되고. 근데 지금 어쨌든 막혀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뭐 풀렸다고는 하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는 거의 못 움직이게 했잖아요. 제가 저기 빈증에도 갔었거든요. 그때 3번째 사망하신 분, 네네네. 그분도 포로하셨는데 제가 그분 이제 그 검문소 가니까 통행증을 보여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이제 우리 금이 사망해서 그거 도와주러 간다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서 들어갔어요. 이제 어떻게 했어? 근데 통과됐습니다. 왜냐면 규민 사망권인데 네. 뭐 당연히 처리했거니 해가지고 이제 가서 그 병원에 가니까 또 이제 진단 키트 검사, 뭐 PCR 검사 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어떻게 통과해서 거기서
호치민 법의학센터 의사들이 3명이 왔어요. 그래서 네, 제가 네. 그분들한테 물어봤죠. 아, 나 여기서 한 5시간 기다렸는데 당연히 왜 왔냐고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 내가 듣기로는 처음에는 코로나 아닌 걸로 코로나- 알았는데 빈정. 예. 맨 처음에는 그분이 격리시설에 계시다 오셔가지고 이제 음성 판정 받으셨는데 좀 상태가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진단 키트에서는 양성을 받았습니다. 양성.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에 갔으면 양성인데 그 다음 날 PCR 검사를 했는데 2번 다 또 음성이에요. 음성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사망을 했어요. 그 다음 날 새벽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수술. 이제 법의학센터에서 부검을 해보자고 부검, 한 거. 예. 왜냐면 이제 그 역학조사를 해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10몇 년 전부터 아는 그 의사가 있는데 이따가 너무 초기 한 뭐 100m 떨어져라. 떨어져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PCR 검사 했는데 음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솔직히 가 있으라고 아무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나오셔가지고 양성이라고 딱 해가지고 굳이 놀랐습니다. 근데 이제 안 걸린 게 다행이에요. 아무튼 우리 다 걱정 무지하게 했어요 사람들이. 좀 몇 번 걸렸다 나갔을 것 같습니다. 주사도 저 맞은 지 얼마 안 됐죠. 네. 2차 접종까지 다 했습니다. 하긴 했는데 좀 늦게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재수 씨 여동생이 저 노바랜드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쪽에 접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맞았습니다. 지금 그런데 꽤 어쨌든 도움 받은 사람들 한국 분들은 많이 있어요 지금. 네, 됐죠. 예, 꽤 많이 있고. 마셨고. 네. 그래서 이제 그나마라도 좀 지금 이제 5번째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그게 중증 환자는 현재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다행인데 그 와중에도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국 나가는 거 도와달라 또 뭐 어디 그 격리 이번에도 그 어떤 그 보니까 단톡방에 베트남 사람들하고 움직이는데 격리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정보를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격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뭐 이제 한가가족 중에서도 와이프가 확진돼서 와이프 확진. 네, 확진돼가지고 지금 격리 시설을 갔는데 그 이제 한국 분인데 와이프가 가고. 네, 이제 애들 둘이 하고 격리소로 옮기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호텔로 호텔. 갈 수 있다 그거 안내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호텔로 가셨죠. 아, 다. 네. 식구들 다. 네, 식구들 다요. 네. 애들 둘 데리고. 그래서 이제 그 남편분이 저하고 중간중간 연락하고. 했고 나중에 이제 전부 와이프도 합류하고.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 다 귀가해야 돼요. 그런 분은 굉장히 잘된 케이스죠. 그런 잘된 케이스입니다. 사실 우리 재난상조 위원분들 중에서도 이 코로나 양성 주신 분들이 몇 분 있으셨어요. 이게 무슨 뭐 병원 아니라고 했는데 또 희한하게 또 마녀사냥 당하고 할까 봐서 저는 이제 그분이 이제 누군지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 분 빼놓고는 다 나았어요. 네. 이제 한 분은 이제 상태가 좀 안 좋으시고 여러분 제가요 또 한 사람 F1 여러분 아는 홍승표가 F1이라고 그래가지고 누구세요? 그동안 반가웠습니다 했는데 강승문 위원장님도 되도록이면 안 마주치려고 그랬어요. 워낙 그 험지만 돌아다니고 코로나 환자들 쪽을 많이 다니는 사람이라 이 사람 만나면 내가 피곤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안 하려고 그랬고 그래도 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우리 이렇게 이 자리에 그나마 만날 수 있는 어떤 장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두 분이 같은 그 제복인가? 하여튼 그걸 입었는데 네. 우리 민경창 회장님은 재난상조위원회를 처음에 뭐 이렇게 관여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처음부터 관여가 됐죠. 관여가 된 것이 어떻게 관여되냐? 정식으로 재난상조위가 출범이 된 거 자체는 지난 10일 때, 네네네. 10일 때 그 이충훈 회장님이 하시던 한인회에 되지요? 재난상조위로 정식으로 출범을 하게 됐고 연조 자체는 그때가 시작은 아니고 네, 그 전에부터 했겠죠. 이미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부터 교민들이 상을 당하셨을 경우에 나름대로 염을 하셨던 경험이나 장례 절차를 밟으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끼리 자연스럽게 모여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서로 협조를 하고
또 도와드리는 어떤 그런 자연 발생적 모임을 진행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교민 수가 많아지고 또 그 매년 또 이제 발생하는 빈도수가 많다 보니까 또 좋은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그 사이에 또 조금 이게 또 시끄러웠던 어떤 그런 분들도 돈 문제겠지. 부분들도, 돈 문제겠지. 물론 그런 부분들도 발생을 함에 따라서 그때 그 실질적인 업무를 보면서 시신을 염을해드리고 관리를 실무적인 일. 장례 절차를 밟아드리고 한 거는 우리 강성문 위원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재난상조 위원장이 아니셨고. 그때는 아니셨죠. 그냥 막내 순수하게 했었죠, 막내. 예, 순수하게 봉사를 하셨던 거고 출발은 막내셨다가 그게 이제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뭐 제일 이제 핵심이 그렇죠. 되는 예. 분으로 그러니까 11대부터 재난상조 위원장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재난상조위원회란 말도 예. 또 재난상조위원회 위원장도 11대 시작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 민경창 회장님이 원흉이네. 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원흉이시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나름대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우리 강 위원장님 고생하신 걸 또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들이 되고 어떤 일들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이고 제가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요, 문 회장님,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내가 유정동 네. 그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유정동 사장하고. 네네네. 이 양반 자체가 좀 찐득하게 붙어 있는 스타일이 못 돼. 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일 찾아다니더라고 보니까. 근데 사실은 저는 우리 강성문 위원장도 거의 이제 저랑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거의 이제 교민 1세대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네네네. 여러분 전에 아시지만 옛날에 저 탕농에서 그러니까 무역일도 하시고 욕도 많이 돗자리하고 먹어요, 이 양반. 또 까치 서점도 하시고 그때 당시 우리 뭐냐면은 여기에서 보고 읽을 게 없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강성문 위원장님 그 가게가 우리 탕농 쪽에서는 사랑방 역할을 했었죠.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때부터 만화방? 예. 아, 그때부터 책방? 아니 뭐 만화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무역. 책도 있었고 무역. 무역지도 있었고 책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부터 워낙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지랖 넓은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그냥 뭐 서로들 어려웠다 보니까 어렵다 여기 와서 무슨 진짜 밥을 못 먹었다 하면 온 분들 밥 한 끼 이렇게 안 모시는 분은 안 계시고 오지랖이 안 넓으면 이런 일 못합니다. 예. 사실은. 그리고 또 이 양반이 모함도 많이 당해. 그렇죠. 질투도 많이 당해. 네. 또 곡해도 많이 받아. 또 사실은 성격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 솔직히 얘기하면.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고집도 세고 강고집 아니야. 근데 저가 생각하니 그건 남다른 네. 자, 그야말로 남다른 순수함이 있고 그렇죠. 예. 예. 또 순수함이 있으니까 열정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열정이 있는 반면에 이런저런 소리 들으면 진짜 확딱 지나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좋게 표현을 하면 뚝심입니다. 뚝심. 뚝심, 오지랖에 가깝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 이번에는 내가 느낀 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발생을 하고, 사람들이 나 어디 못 가 도와주세요 하면, 그 봉쇄를 뚫고 거기까지 가서 싣고 해결을 해준다. 그거 다 걸리는 일 아니에요, 그거? 네, 맞습니다. 그거 원래 하면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 베트남 법에 저촉되는 거죠. 저촉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더라고요. 근데 인도적 차원에서 해드려야죠. 글쎄요, 뭐 인도인지 인도네시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니 어쨌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어쨌든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을 구하는 일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난 그리고 또 혼자뿐만 아니라 아까 뭐 우리 대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집안에 또 가족들도 있고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또 처갓집 식구들까지 다 와 계시고 와 한 상황인데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니라고 이거 생각합니다. 집에서 알면 못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집 식구들은 밖에 안 나갔으면 해죠. 아니 내가 또 이거 여러분 하나 건질를게 6월 갔다가 이번에 이제 한 분 또 네. 다른 네. 코로나 말고 다른 분 6월 나왔는데 FB 병원에 돌아가신 분 얘기예요. 그래갖고 그걸 빈손을 못 차리겠다며. 근데 빈도 채릴 데가 없었죠. 차릴 데가 네, 없다. 네. 아파트에도 안 돼? 네, 안 됩니다. 못 차려요? 예, 예. 근데 뭐
장례식장에 몇 명 모일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거기에 혹시 사망하신 그럴까봐. 분들이 거기 계신 것 같아요, 냉동실에. 음. 그래서 아예 사용을 못합니다. 못하고. 네. 그래서 뭐 저 정임선 국장내 잠시 둬가지고 뭐 사람들이 몇 명 왔다 네, 네. 인사하러 오고. 이제 원래 처음에부터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고요. 예, 예. 이제 정인영 국장님한테 부탁을 했죠. 예, 예. 빈소 한 2시간 정도. 그 양반은 무슨 죄야? 그러니까 저 아는 죄죠. 참나. 그래서 이제 그 지인들이 그분 와이프하고 한 20여 명 정도가 거기 와서. 3시간 정도 조문을 하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네. 그 유고를 집안 가족들 와이프 몰래 갖다 놓고 비밀로 했다라는 거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그랬죠? 네, 네, 네. 그분 말고도 그 전에 두 분도요. 그럼 그걸 모르세요? 가족들은 아무도 모르세요? 저희 그 동생같이 이렇게 데리고 있는 여직원이 있거든요. 예, 예, 예. 그 친구가 이제 저희 7년 되고 한국에서 7년 안 나왔어요. 한국에서 이혼해 갔는데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물론 이제 저희 식구들은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한국에 보내기 전에 네, 보관을 하고 네.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얼핏 그 경찰들, 군인들이 와가지고 유골 네. 모시고 온 그 케이스도 봤고, 네. 그 사실은 예전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번에 특별 대우를 좀 받았어요. 사실은 그 백신이라든가 이런 거. 네. 참 그 베트남이 이렇게 말할게요.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가 아니고 베트남이 달라진 게 꽤 많이 있어요. 보면 네. 똑같은 것도 있지만 네. 그죠? 전화 왔습니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내가 이렇게 두 분이서 이제 또 특히나 또 이렇게 재난 상조, 저는 그냥 회원으로 살짝 가입은 돼 있어요. 한 건 없어. 근데 이제 이 두 분은 또 어떻게 보면 중추적인 멤버들인데. 아니 그 뭐 국회를 하시는데 저는 한 번 정도 했고요. 뭐 이렇게 주로 하시는 건 우리 이분이 하죠. 주로 이제 네. 이런. 아니 또 거기에 뭐 태승이라든가 몇 명 있는데 실무위원들 몇 명 있는데 뭐 이렇게 코로나 전에는 또 모여서 같이 이렇게 하긴 했는데 맞습니다. 예. 코로나 때는 혼자 했잖아. 예, 맞아요. 그죠? 예. 얼마 전에 여기 또 한 분 돌아가셨을 때 우리 집에 여기 오셔가지고 맞습니다. 식사도 하고 했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빈소를 차리신 분이죠. 그 빈소 차렸잖아요 그때는. 네. 예. 그때 봉쇄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직전이죠. 예, 예. 방역에서 하시던. 예. 그리고 지금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말들은 해요. 상조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또 뭐라 그럴까 너무 이렇게 이 봉사단체로만 가지 말고 수익하고 봉사하고 같이 합쳐져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뭐 봉사만 해갖고 이게 뭐 이 양반도 이렇게 그렇게 뭐 생활이 이렇게 편리한 건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코로나 사태 전에 한국에서 이제 장애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네네. 베트남에 뭐 장애 회사를 뭐 차린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화장장이라든가 네. 그쪽 계통의 일을 하려고. 장례식장. 근데 이제 베트남은 한국과 좀 틀린 게 여기는 이제 호치민마도 이제 굉장히 여러 군이나 현이 많이 있잖아요. 사망권이 생기면 일단 우리가 이제 유가족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네. 유가족이 시신 인도를 받기 전에는 이제 집에서 사망을 해도 일단 공안들이 먼저 관련해가지고 그 사망 이유를 이제 그러니까 한국과 문화가 다르고 장례하는 방식이 네. 다르다는 얘기죠. 아니, 그리고 잠깐 그거는 제가 좀 정리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실질적으로 상조위원회가 장례 업체는 아닙니다. 물론이죠. 예. 예. 그러니까 하는 예, 얘기예요. 장례 업체가 아니고 장례를 절차를 밟아나가는 데 있어서 행정적인 문제라든지 관과의 어떤 문제라든지 아니면 영사관의 문제라든지 하는 것을 순수하게 봉사해드리는 거죠. 봉사해드리는 거지. 뭐 상조업체처럼 뭐 한국의 상조업체는 뭐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무슨 뭐 그야말로 절차에 대한 대가를 받고 또 무슨 반을 팔고 수의를 팔고 뭐 이런 네. 식의 업무는 아니죠. 여지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대부분들 어떤 오해들이 이렇게 좀 생겼던 어떤 그런 것들도 보면 마치 그런 것들, 그런 업무들, 그런 일들을 그 재난상조위원회에서 하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 또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해야 필요도 되는- 하니까.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거꾸로 상조회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거는 상조 회사가? 네, 상조 회사가 차라리 만들어져야 되는 일이지 재난상조위원회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거고, 재난상조위원회는 처음에 설립 취지와 맞게 끝까지 봉사하는 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될 거고, 물론 이제 그 한국인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뭐 보다 선진적인 어떤 그 상조 문화에 대한 뭐 그런 사업을 뭐, 하기 위해서 상조회가 한다는 건 뭐 상조회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분명하게 구분이 돼야 될 저는 거라고 어쨌든 개념 정리가 생각합니다. 우리 민경창 회장님이 잘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개념 정리가 잘 안 돼요. 네. 그런 개념 정리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드린 네네.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부분이 왔을 때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회사 아예 공익이 아니고 사익 추구로 가는 부분이면은 그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냥 거기서는 내가 돈 낸 만큼 서비스가 좋으냐 안 좋으냐 따지는 거지, 공익의 어떤 부분은 안 따질 거니까. 또 하나의 뭐 예를 좀 들자면 뭐 여기에 이제 한배가정 분들도 계시고 네네. 하다 보면 뭐 본인들도 부인이 베트남 분이고 하시다 보면 베트남 장애업체를 알 수도 있죠. 뭐 할 수 있죠. 그럼 베트남 장애업체하고 하신다라면 단 한 번도 재난상조위원회에서 그거는 하면 안 되고 뭐 우리가 아는 그 상조업체를 쓰십시오 이렇게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거 이제 서류는 네.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그러니까 서류만 단순하게 도와드리면 되는 거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어떤 부분들에서는 거의 뭐, 그러니까 어떤 뭐 자그마한 뭐 봉투 하나 이렇게 오가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서 네. 이번에는 아주 진짜 말 그대로 100% 봉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일 말고 이제 코로나 말고 다른 일로 해서 또 이게 물론 한인에서 돕기는 하지만 알고 이게 강성문 위원장한테 따로 뭐 도와달라고 전화 오는 게 꽤 많던데요, 보니까. 네, 뭐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 전화번호가 또 공개되어 있고, 그리고 저는 일단 전화 오시는 분한테는 누구 통해서 알았냐고 일단 안 물어봅니다. 왜냐면 물어보는 것은 의미도 없고, 그분 뭔가는 몰라도 이렇게 뭐 필요해서 저한테 이제 전화 오시고, 밤에도 전화 오시고, 계속 전화 오시고, 저는 지금까지 전화 이렇게 받으면서 상대방이 혹시 연찬치 않을까, 누워있다가도 일어나서 전화 받지 한 번도 그분들한테 서운하게 해드린 적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한인회 이런 데도 연락을 해야 되는데, 나는 저는 상조에 지금 그렇게 뭐 넉넉한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십시일반 모아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 어떤 일들도 하고 그런 어떤 부분들 한 걸로는 알고 있지만, 그런 일은 되도록이면 한인회에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한인회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하고 있죠. 네. 하고 있는데 왜 저는 상조에도 연락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제 이 입장. 부분에 대한 거는 뭐 좀 다소 민감한 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뭐 재난상조회가 만들어지기 전, 뭐 한인회도 뭐 활동이 미미할 때, 뭐 그럴 때 교민한테 무슨 사고가 있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다 영서관에 처리를 했습니다. 영사관에서. 예. 물론 이제 제가 이제 한인회 활동을 할 때도 계속적으로 영사관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언제까지나 이게 뭐 교민들이 재난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노숙자가 되거나 뭐 그야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태가 빠졌을 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영사관이 좀 나서서 저기를 해주시고 어떤 국가 예산도 배정이 좀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사실 어려움을 좀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영사관에서도 그 절차가 복잡하고 뭐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정말 제도적으로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물론 재동포 재단이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재난 상조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275명 정도. 꽤 되네요. 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좀 논의가 계속적으로 좀 돼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다라고만 딱 한편으로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것 네. 같아요. 어느 정도 복잡한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강성문이라는 사람은 뭐 이렇게 이익 추구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그런 일을 하고 나서 각자 우리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도와주고, 네. 거기서 자그만하게 고맙다 소리 한마디 들으면 도와주고, 그거가 흐뭇하고
또 그런 부분에 보람을 느끼는 것 같은 생각이 살짝 드네요, 저는. 사실 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마누라한테 욕먹어. 예. 아니 대감님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우리가 애경사라고 보통 하잖아요. 네. 경사보다는 애사가 우선되고 또 우리나라 뭐 전통적인 어떤 민족의 어떤 그런 그 전통 자체도 애사의 가치를 가서 함께 해주는 어떤 그런 거지만 사실 꺼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평상시 이렇게 그 관련이 있었던 분도 아니고 무슨 친분관계 있었던 분도 아닌데 가서 성심성의껏 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사실 옛날에 상문살이라는 말도 있고 네. 또 더더군다나 그 시신을 또 이게 맞아요. 시신이 이제 그 연구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저기 하신 분도 계시지만 사고사로 인해서 아니면 또 뭐 험하게 이렇게 가신 분들도 계신데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사실은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모든 걸 떠나서 뭐 대감님도 뭐그 동영상에서 말씀하셨지만 나는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난 못해요. 저 스스로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못하고. 뭐 제 가족이면 모르겠지만 저도 뭐 못 선뜻 해요. 이렇게 쉬운 무서워서 그런 못해요. 부분은 네. 아닙니다. 어쨌든 뭐 나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신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참 고생하셨고 또 이번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 예. 말도 못하는 예를 들어서 저 시크릿 비밀도 있었고 또 한국에 알려서 안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죠? 네. 또 한국에 알려서 나이가 있는데 아주 갓난 아기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그죠? 네. 11개월짜리 애기도 12개월 11개월. 11개월 돌도 안 지났는데 그런 일도 있었고 그건 몰랐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네. 근데 그나마 아들이 인정을 했다면서요. 예, 인정했습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자기한테 동생이 있다. 나이 차이 좀 나겠네. 한 20년 차이 나겠네. 이제 한 30년 단. 30년이요. 하여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별일이 다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또 혹시 또 알면 안 되는 일들도 몇 가지 나오고 그죠? 입 무거워야겠네. 네. 그죠? 원래 무겁습니다. 아 그래요? 입 무거우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입력은 한국 예, 예. 사모님 베트남 이렇게 이렇게 입력. 베트남 거시기. 네. 예, 그래갖고 얼굴에 안 나오게끔 또 살짝 네. 거시기. 예,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에도 그런 일이 많았대요. 어쨌든 많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흉볼 일이 아니야. 뭐 그런 흉볼 일은 아니고 아무튼 그런 일이 나와.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이제 그 2세들은 저희가 지금 10몇 년 동안 뭐 돌봐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1년에 한두 번씩 찾아가지고 또 한배가지고 챙겨줘야지. 네. 음. 그 심사위원님이 또 그런 것도 잘 챙겨주시고 그래도 아니 인구 모자란다 그러지 말고 그런 거 잘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 내 말은. 네. 그 얘기지 뭐. 그 아무튼요 오늘 너무 기니까 얘기하시고 두 분이 이렇게 든든합니다. 여러 가지로 또 이런 어떤 부분이 나왔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좀 해주시고 또 어쨌든 뭐 이거 하라는 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솔직히 감이 안 잡혀. 근데 어쨌든 민경청 회장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예 뭐 안 그래도 뭐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고 서로 잘 맞고 나이는 1살 차이인데 그죠? 네. 깍듯이 형 친구라 그래. 아닙니다. 안 돼? 네. 아 형이라고 해야 돼? 하여튼 뭐 제가 지금 제 밑에서 바로 저한테 친구라고. 아, 그렇지. 아, 이거 교육 잘 시켰네. 아무튼, 예, 여러분, 하여튼 요걸로 끝내고요. 하여튼 뭐 오늘 우리 강성문 회장님 또 한 두 번째 오늘 인터뷰 한번 해봤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힘냅시다. 자, 파이팅 다 같이. 하나, 둘, 셋. 화이팅!